휴일 아침 송원재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재명과 만우절 이야기,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어제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얘기, 또 최근 며칠 동안 전광훈 목사죠. 전광훈 목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논쟁, 서로 주고받는 공방전,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과 만우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국민의힘의 장동혁 원내대변인이죠. 이재명을 향해서 1년 365일을 만우절처럼 살고 있다. 매일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다. CCTV, 성남시장실에 있는 CCTV가 있어서 뇌물은 받을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CCTV 가짜였다. 선도 연결이 되지 않은 것이었다. 성남시에서도 밝혔죠. 이재명이 1년을 만우절처럼 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장동혁이가 이야기하기 훨씬 전에 어제 아침 일찍 제가 만우절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제 송원재 TV를 보고 이걸 카피한 것인지, 이게 뭐 이렇게 쓰려면 양해를 좀 구하고 쓰든지 뭐 고맙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장동혁 원내대변인의 이 이재명이 1년 내내 만우절처럼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논평이 좋았다. 아주 적절했다라는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적절했다. 저도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주 좋은 논평이었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 논평도 좋지만 어제 송원재TV에서 제가 이 만우절과 이재명의 이야기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제 댓글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만우절이라고 부르지 말고 찌재명절이라고 부르자, 재명절이라고 부르자. 제가 가능하면 말은 남의 인신공격이나 말은 순화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말은 부드럽게 해도 팩트가, 사실 내용이 충실하다면 충분히 비판을 할 수 있고 무게감도 있고 또 칭찬의 무게감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찌재명이니 이런 말은 쓰고 싶지 않지만 찌재명은 이재명 자신이 씁니다. 자신이 자기를 찌재명이라고 하면 좋으냐라고 온데 떠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찌재명이라는 말을 어제 처음 썼습니다. 찌재명절로 하자, 재명절로 하자. 저는 이게 더 우습고 더 적절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이게 괜찮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이건 너무 인신공격성이니까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1년을 만우절처럼 살고 있다. 이렇게 아주 적절한 논평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송원재TV에서 훨씬 먼저 이야기를 했으니까 고맙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고 있을 테고, 아마 송원재TV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제가 엎드려서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구를 방문해서 서문시장을 찾았다. 서문시장만 찾으면 힘이 난다. 정말 어려울 때라도 힘이 생긴다. 기를 받는다. 이런, 요즘은 기를 받는다 이런 표현은 잘 쓰지를 않습니다. 하도 이재명의 민주당 쪽에서 천공 이런 걸 가지고 물어뜯고 있으니까 그런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 보수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서문시장 100주년 맞아서 부인과 함께 현장을 찾았습니다. 10,000명이 몰렸고 윤석열 힘내라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중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을 찾는다라고 하니까 SNS에 폭탄을 들고 가겠다라는 글이 올라와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소동은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기분 좋은 분위기였고 자신감을 되찾은 분위기였다. 또 어제 서문시장을 찾기 전에는 프로야구 정규 시즌 개막 시구를 했다. 공을 던지는 폼이 선동열과 비슷할 정도로 공을 던지는데도 진심이었다. 이래가지고 야구를 워낙 좋아하고 또 야구를 직접 젊을 때는 많이 하고 했으니까 공을 던지는 게 돌직구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야구를 정말 좀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수급이나 이렇게까지 되겠습니까만은 그 정도여서 화제가 또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힘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힘을 좀 받을 필요가 있고 자신감을 좀 되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뭐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재주가 성한 사람이 있고 덕이 많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마 그 이야기, 이 주제를 계속 이야기하게 될 텐데 재주가 많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갈무리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덕으로 감싸서 겉으로 드러날 때는 정말 진정성 있게 드러나야 하고 재주가 튀어나오더라도 그걸 누를 줄도 알아야 하고 또 재주가 필요할 때는 재주를 쓸 줄도 알아야 하고 그런데 이 재주가 너무 성하면 재성박덕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재주가 너무 성하면 덕을 눌러버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은 이 덕이 더 많은 진정성으로 다가가는 정치에 뭐 경험도 없고 진정성 있게 이렇게 정치를 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 답답하고 힘든 부분도 있을 겁니다. 또 뭐 그게 언제나 옳은 건 아닙니다. 정치도 기술도 필요하고 재주도 필요하고 적절한 이 완급, 밀당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렇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을 텐데 대구 서문시장에서 기운을 받고 자신감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또 안도하고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정말 오랫동안 저도 오랫동안 20년이 넘게 취재를 했고 30년 가까이 되죠. 취재를 했고 사이가 좋을 때도 있었고 이 기자와 정치인의 사이가 좋을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너무 가까워지지도 않고 너무 멀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제가 홍준표 후보를 당시에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역선택을 노리고 있다. 그 부분을 비판을 했고 또 하나는 정치 행태가 너무 말씀드린 대로 재주가 성하다. 재주가 너무 앞선다. 그래서 좀 오만하고 또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 계산이 굉장히 빠르다. 주변에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이런 걸로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홍준표 후보를 많이 비판을 했는데 그래서 소위 홍준표 지지자들이 제 송은재 TV에서 그때도 뭉텅뭉텅 빠져나갔습니다. 저를 비판하고. 지난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제가 나경원과 안철수를 좀 비판을 해서 또 많은 분들이 나갔습니다. 그때도 대략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몇 분 정도가 나가는지는. 근데 대략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몇천 명, 5천 명, 6천 명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2년 전이죠. 2년 전에 이 홍준표 후보를 공격할 때도 5천 명, 6천 명 아주 줄여 잡았어도 그 정도 나갔는데 그때는 제가 총 구독자 수가 3만 명 정도일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타격이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가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제 판단을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제가 최소한 송은재 TV를 하는 이유이고 송은재 TV의 존재 가치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때 많은 분들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홍준표가 대구시장이 되고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하는 많은 이 메시지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홍준표가 많이 달라졌다. 이젠 또 성숙된 모습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하는 건 잘하는 것이고. 그런데 홍준표가 왜 이렇게 달라지고 이렇게 과거에는 그랬느냐. 이걸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정치도 구도 싸움입니다. 선거나 정치 모든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줄을 잘 서야 된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이 구도를 잘 잡아야 한다. 그러니까 위대한 정치가는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야망과 시대 정신이라고 하죠. 많은 국민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일치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가지고 전체 국민의 이익에 손상을 주는
그런 행위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지금 전체 국민들은 민주화를 바라고 있다. 그러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 행태를 민주화 운동으로 맞추는 것이죠. 전 국민들이 민주화를 바라고 있는데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군사 독재로 가게 되면 이런 자신의 개인의 권력욕을 위해서 국민들을 괴롭혔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2년 전에 홍준표는 어땠길래 역선택을 하고 자신의 그런 정치적인 나쁜 점이 많이 부각이 됐고 지금은 왜 이렇게 대구시장으로 가고 나니까 왜 많이 이렇게 달라졌느냐. 구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홍준표의 전략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홍준표가. 제가 홍준표를 비판할 때도 언제나 앞에 서두에 이 말씀은 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정치판에서 전체적인 정치판을 읽는, 판세를 읽는 능력이나 메시지 능력은 홍준표가 가장 탁월하다. 1급이다. 뭐 몇몇 손가락에 꼽을 수 있다. 이 말씀은 제가 꼭 드립니다.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빨리 바꿀 줄 압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대구시장에 당선이 되면서 이제 TK를 안고 차기 대선을 노리는 겁니다. TK 지역, 영남을 안고 차기 대선을 노린다라고 이렇게 구도를 잡게 되면 윤석열 정부 초반에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과 전체의 판세, 국민들의 생각을 일치시켜 나가는 노력들이죠. 이게 일치가 되면서 홍준표의 자세가 굉장히 좋아졌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보면 홍준표가 달라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홍준표가 달라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가면서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최근에 이준석에 대해서도 굉장히 재주가 있다. 능력이 있다. 내년 4월에 크게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준석과 홍준표, 이재명이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이런 류가 이제 재주가 성한 그룹입니다. 재주가 굉장히 앞섭니다. 바둑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바둑 기재라고 합니다. 바둑 두는 재주가 뛰어나서 뛰어난 사람은 수가 빨리 보입니다. 수가 너무 빨리 보여서 바둑판을 망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를 내지 않아야 될 자리, 전체로 보면 수를 내지 않아야 될 곳에 수를 내서 그 부분에서는 이기지만 전체 바둑에서는 지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흔히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정치판에서도 재주를 너무 부리게 되면 국민들 눈에 굉장히 얄팍해 보이고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이재명, 이준석, 제가 뭐 이렇게 좀 비교해서 또 홍준표는 좀 섭섭하다 할 수 있겠지만 홍준표 자신의 정치적 이익 계산에 굉장히 빠릅니다. 어떻게 하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고 언론에 어떻게 하면 잘 좋은 이미지로 나갈 수 있고 또 싸움에서 말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는 사람들이고 또 잔재주, 잔꾀 굉장히 밝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게 너무 드러나게 되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데는 장애가 된다. 전체 판을 그르친다라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런 또 부류 그룹과는 다른 모양을 볼 수가 있다. 먼저 홍준표가 최근에 김기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방송국에 출연을 해서 강력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전제를 하겠습니다. 유튜브도 그렇고 방송국도 그렇고 지금 정치인들이 나오면 말을 세게 합니다. 이게 세게 해달라고 방송국에서 요청을 하고 유튜브도 세게 해야 이게 시청률도 올라가고 돈이 되니까 다 세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비판도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는 비판의 수위가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방송 유튜브 시청률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모두 세게 비판을 해버립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홍준표가 최근에 방송에 출연을 해서 김기현에 대해서 이재명과
비교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치를 검사식으로 해야 한다. 지금은 검사의 시대다. 맺고 끊는 게 분명해야 한다.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 김기현이 판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살피고 엿보다가 모든 게 끝난다. 판사처럼 이렇게 살피고 엿보다가는 지금 당을 제대로 추스를 수가 없다. 이재명을 봐라. 이재명은 온갖 비리가 쌓여 있어도 뚝심 있게 버텨나가니까 자기 진영의 사람은 흩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기현과 이재명을 비교하는 게 적절하냐. 또 김기현이 당대표가 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김기현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된 처음에 이 호기입니다. 언론도 많이 보도를 하게 되고 많은 관심이 쏠립니다. 이때 당의 기강도 세우고 당의 전략도 보여주고 좀 이렇게 힘도 주고 말씀이죠. 좀 뭔가 일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달라진 것 많은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많은 이벤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있고 어떤 계획도 없고 정치는 뭔가를 하는 겁니다.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뭐 작위냐 부작위냐 또 무위냐 유위냐 뭐 이런 이야기 철학적으로 하게 되는데 정치인은 결국 뭔가를 해야 합니다. 국민 앞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 부분이 너무 약하다. 그러는 상황에서 소위 김재원의 말실수가 두 가지가 터져 나왔습니다. 5.18 또 정광훈 목사와의 정광훈이 보수 우파를 뭐 천하통일했다 하는 이런 말실수가 나왔습니다. 이때 제가 김기현이 일벌백계로 이 징계를 할 수는 없으니까 초반부터 이 징계를 하게 되면 더 논란이 일게 되고 후폭풍이 더 세다. 이럴 때는 김재원을 오히려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더 메시지가 강하게 나가야 한다. 근데 처음에 김재원의 개인 생각이었던 것 같다. 그렇다가 많은 비판이 쏟아지니까 이제 한 번 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정말 뭐 결심을 하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처음부터 강력하게 경고를 했으면 김재원도 오히려 보호할 수 있고 당도 오히려 논란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고 오히려 그 이후에 지금 계속 생기고 있는 홍준표와 정광훈의 이런 논쟁까지 막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김재원의 일을 처리를 하지 못한다고 홍준표가 이제 김기현을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기현을 비판하는 건 좋은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홍준표는 김재원에 대해서 징계를 해라, 제명시켜라 라고 했는데 이건 감정적인 겁니다. 홍준표가 이래서 제가 물음표를 다는 겁니다. 김재원은 혹독하게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징계로 나서게 되면 이 최고위원 뽑히고 당 지도부가 만들어진 지금 당장 징계까지 나서게 되면 더한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준석 징계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홍준표는 징계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이준석 양두구육은 징계하고 왜 김재원의 5.18은 징계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양두구육과 5.18이 같습니까? 양두구육은 내부 총질이었습니다. 양두구육만 있습니까?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최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조폭이나 뭐 독재자처럼 당 전당대회에 개입한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다르죠. 5.18도 부적절한 말이지만 두 개의 성격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홍준표 시장이 뭐 이런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알면서도 지금 김재원과는 뭐 오랜 참 감정이 있죠. 해묵은 감정이 있죠.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모두 불거졌지 않습니까? 왜 지금 뭐 대구시로 내려오느냐, 대구가 그렇게 만만하냐,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건드리니까 두 사람은 감정적으로 안 좋죠. 감정적으로 안 좋다라고 해서 홍준표가 이런 식으로 김재원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 않고 또 하나는 김기현을 공격하는 건 좋은데 이재명과 왜 비교를 합니까? 홍준표의 재주가 승하다라고 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이재명과 비교를 하려면 이렇게 비교를 해야죠. 온갖 비리에 쌓여있는 저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해서라도 과단성 있는 결단성 있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 정도로 하면 될 일을 이재명이 무슨 온갖 비리에 쌓여있어도 뚝심 있게 버텨나가니까 자기 진영의 사람은 흩어지지 않는다. 이재명을 오히려 애둘러 직격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데 그런데 뭐 이재명이 이게 버티는 게 뚝심 있게 버티는 겁니까?
개딸들이 그렇게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는 게 뭐 부러운 겁니까? 그게 올바른 겁니까? 전체가 잘못되어 있다면 가는 방향이 그게 뭉친다라고 해서 언제나 옳은 건 아닙니다. 개딸들이 뭉쳐 있는 건 전체적으로 폭력이기 때문에, 정치 폭력이기 때문에, 전체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을 비교를 해서 김기현을 공격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김기현 대표는 소신과 철학이 좀 부족하다. 소통은 하지만 결단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안 보여주니까 당이 각광을 못 받고 흐지부지해지고 있다. 뭐 이 정도의 지적은 뭐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 홍준표의 이준석에 대한 발언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으로 아주 똑똑하다. 우수한 제목이기 때문에 내년 4월 총선에서 크게 활약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홍준표 복당을 이준석이가 결정적으로 도와줬죠. 이게 이제 개인적인 호호, 개인적인 정치적 계산이 빠른 겁니다. 이준석이 그동안 한 당내 분란 행위, 분탕질, 잔재주, 그 말장난, 말싸움. 홍준표는 지난번에 이재명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명과 자신이 붙어야 제법 대선판에 싸움이 된다. 우리는 진짜 싸움꾼이다. 이재명이 제법 싸움을 할 줄 안다. 그러니까 이게 유유상종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홍준표에게는 이 이준석이 재주가 크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문제는 이제 진정성과 덕으로 그 재주를 얼마나 감쌀 수 있느냐, 갈무리할 수 있느냐라는 인격, 능력의 부분일 겁니다. 홍준표의 이 말을 누가 이걸 납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준석에 대해서. 이러고도 홍준표가 자신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호불호로 정치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홍준표가 많이 바뀌었다. 그런데 물음표 말씀을 드렸는데 홍준표가 이번에 전광훈 목사와의 이 공방전에서는 정말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참패를 당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 김재원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니까 전광훈 목사가 한 유튜브에 나와서 뭐 거의 욕설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정당 자체를 개조해야 된다. 광화문을 살려놓으니까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자신들을 공격한다. 이제 김재원에 대한 공격까지를 엮어서. 그런데 이 전광훈 목사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금 김재원은 사죄를 몇 번이나 하고 좀 수그러드는데 이게 지금 김재원을 더 죽이는 꼴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감정적입니다.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홍준표에 대해서. 당신도 광화문에 와서 연설했잖아. 이 자식이 말이야. 홍준표 이 자식이 어디라고 대한민국이 네가 밥 먹고 사는 도구인 줄 아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광화문 운동 안 했으면 정권 교체가 안 됐잖아. 내년 4월에 공천 주지 마라. 다 잘라버려라. 최고위원이고 개뿌리고 다 필요 없다. 뭐 그냥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이따위로 하면 당신들은 북한이 내려보낸 간첩이야.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반박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않게 욕설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 자제력을 잃고 거친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당이 일개 외부 목회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를 단절하지 않으면 그 정당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다. 그때 자신이 광화문 집회에 간 것은 이재호 전 의원이 문재인 타도 집회인이 한 번만 연설해 달라고 해서 간 것이다. 그 목회자로부터 부탁을 받거나 그 목회자를 보고 간 것은 아니다. 그 자리에서도 목회자 입에서 욕설이 서슴없이 나오는 거 보고 참으로 나는 놀랐다. 아울러 그 목회자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리 당을 떠나서 그 교회로 가라. 같이 논쟁하는 것조차 민망하다. 홍준표가 한 말을 제가 그대로 원문을 그대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왜 홍준표가 판세를 읽는 능력, 메시지 능력이 뛰어난가
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탁월하지 않습니까? 상대편은 욕을 하고 뭐 이 자식 저 자식하고 뭐 이렇게 욕을 하는데 아주 점잖게 그다음 광화문 운동 가치 있는 것이지만 그걸 내세워서 그걸 가지고 정치적인 이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깔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어떻게 가야 된다. 또 뭐 보수 우파 전체에 대해서도 정광훈의 몫을 정광훈의 태도가 넘쳐나면 그 부분을 어떻게 제어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깔면서 아주 부드럽고 점잖은 말로 이게 이제 홍준표의 정치력입니다. 여전히 차기 대선 주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홍준표의 힘이죠. 그런데 아직도 물음표. 이준석, 김기현을 이재명에게 비교를 꼭 해야 됩니까? 재주가 승하다. 재승박덕. 윤석열 대통령은 요즘 힘이 빠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문시장에 와서 힘을 얻고 간다라고 했습니다. 자신감을 회복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내내 만우절처럼 살고 있는 이재명, 만우절을 찌재명절로 바꾼 이재명 같은 사람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끔씩은 회의가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서문시장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전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같은 저런 정치꾼들을 저렇게 잔재주로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취하려고 하는 저런 이재명 정치꾼들을 단호하게 제압해 주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고 힘을 보내고 자신감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휴일 아침 송원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